이번 주 시민데스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된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최근 손쉬운 접근으로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킨 YTN 여러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밖에도 24시간 쉼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사이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는 뉴스 영상 구성의 보완점을 찾아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YTN 탐사보도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기승입니다. 경찰청은 근절되지 않는 전자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달부터 2개월 동안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의 신고 덕분에 검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대면으로 진행된 6월 시청자위원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위원회 6월 정개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의 성폭력 은폐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다수 언론들이 사건 명에서조차 피해자가 드러나고 피해자가 강조한 명명을 하고 있는데 YTN도 지속적으로 여중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이 남성 군인이냐 여성 군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성폭력 사건을 당한 피해자로 그거를 신고를 했을 때 내부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압박과 또 이렇게 은폐에 2차 가해를 시달리다가 불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언론이 매우 주의 깊게 또 관심 있게 사건의 본질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이게 군이라는 조직에서 그 군인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이런 남성 중심 군대 문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더욱이 핵심적인 거는 조직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건데 이런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공군 성추행 은폐 사건 또는 공군 성폭력 은폐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명명을 해주는 보도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너무 이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쿠팡 관련한 YTN의 보도가 너무 사업자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에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의 이 과로사라든지 노동자들의 그 권리 침해를 하는 그러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도 심각했지만 이러한 시설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언론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이러한 대형 사건으로 나는데도 일정하게 좀 언론의 또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대형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사건 현장의 중계만 보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형 화재 사건도 이게 진화가 됐다 또 뭐 피해가 어느 규모다 이렇게 단순 지금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쿠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좀 짚어주고 파헤치는 그런 좀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아마 공군 부사관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는 걸 비슷하게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공군 성추행 은폐 사건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좀 명확한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건 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 그 화재 사건이 나기 전에 여러 번 저희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하고 고민 정도만 하다가 뭐 그 변죽만 올리는 보도 몇 번만 하고 잘 접근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화재 사건이 크게 난 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여기서 이제 노동자들에 대한 잘못된 처우를 계속 그냥 반복하고 있는 문제, 또 그다음에 의장이 그 모든 직책을 내놓은 문제, 이런 것들, 또 모든 분야에 계속 이렇게 문화발식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군에서 성추행 사건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뭐 미투라든지 이런 것으로 상당 부분 그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조직 내 피해자들이 여전히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이 정말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취재 팩트에서 성추행 피해자를 또 2차 가해까지라는 보도 내용이 심층적으로 그 문제와 2차 가해,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충실한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 제공을 해 주어서 상당히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사회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 정파적 입장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든가 또는 성희롱이냐 성추행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쟁들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뉴스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반성적 고려들이 뉴스에 반영돼 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도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YTN에서 영상을 이렇게 나갈 때 조금 부적절한 영상이라든지 막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뭐 이렇게 혼합 장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경우 가끔 있는데 윤석열 엑스파일은 영상으로 만든 게 하나 있었는데 미국 드라마 엑스파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진실은 뭐 어디에나 뭐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붙여가지고 만드셨는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미드 엑스파일의 엑스파일과 윤석열 엑스파일의 엑스파일은 뭐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데 막 두 개를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신변잡기적이고 뭔가 되게 감성적으로 흐르는 뉴스에다가 엑스파일의 그 음악까지 막 깔아가지고 굉장히 품격이 낮은 느낌과 그다음에 유튜브 에서 무슨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또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접근을 하는 거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런 영상이 사실은 가끔 만들어지거든요. 선거라든지 정파적인 어떤 영상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체크를 전혀 하지 않으시는지 누가 만드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그 대담 주제 앞에 그 주제를 이제 아우르는 한 가지 영상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편집부에서 만드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도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음악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기괴한 음악이 들어가서 저도 이제 뭐 의아해서 물어볼 때도 있고 내용 전개도 제 생각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해당 팀에서 편집부장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안을 아마 그 편집부 PD가 직접 짜서 이렇게 실무하는 VJ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 문구나 이런 걸 다 전달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엉뚱한 내용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런 걸 좀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그 기자들의 질문하는 역량, 그 질문을 어떻게 잘 해야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뉴스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질문하는 역량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패널들이 나왔을 때 그 대화를 주고받는 그 역량에 있어서 앵커들에게도 그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혹은 어쩌면 그 말을 끊을 수 있는 역량이랄까요?
그런 것들 권한이 사실 있는지가 의문이 드는 때가 가끔 있었어요. 이제 어떤 그 뉴스 시간을 보면 그 앵커는 정말 준비해온 질문을 계속하고 패널은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순서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지 그 패널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 대한 코멘트도 없고 그냥 이게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는 계속 준비된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은 또 거기에 대한 대답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인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될 때도 있는데 물론 이게 토론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앵커에게도 나오신 그 전문가 분들에게 약간의 그런 뭐 가이드라인을 말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가 좀 주고받는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전문가분들을 어렵게 섭외한 건 맞지만 그 시간에서 저희 뉴스를 전달할 때 좀 더 심층적인 내용을 전달하려고 패널분들을 모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준비해온 질문은 뭐 기본으로 가되 서로에게 좀 더 상호작용을 통한 그러면 심층적인 대담들이 오고 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은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앵커들 말을 끊을 수 있는 건 없나.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그렇게 너무 얌전하다. 뭐 그래서 사실은 앵커 팀장하고 이렇게 앵커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저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그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이제 앵커 팀장하고 왜 그렇게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감정적인 발언을 왜 앵커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 부분은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전투적으로 이게 좀 따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템은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시시콜콜 다뤄지게 하지만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 보도될 때 이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나운서가 이제 내용을 전달할 때 자료 화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료 화면의 구성이 이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전달되는 구어 정보와 자료 화면으로 제공되는 그 시각적인 텍스트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월 21일 이제 더 뉴스를 제가 보면서 자료 화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문가의 발언과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나중에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 반복되는 자료는 이제 전문가의 발언과 좀 일치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자료 화면을 쓰는 것이 목적이 진행되는 이 발언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전문가나 아나운서의 발언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어쨌든 좀 많이 주기 위한 것인가. 저는 이제 전자의 경우가 더 이제 정보 전달의 측면에서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에 어떤 시각적인 정보 제시를 잘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이 내용과 동떨어지는 게 많이 보인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딱 맞는 화면이 있다면 그냥 화면은 그냥 그 현장에서 벌어진 걸 찍어서 기사와 똑 맞는 화면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쓰는데 그런 게 이제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뉴스를 다룰 때 방송 뉴스다 보니까 이제 그 딱 맞는 화면이 없으면 이제 그걸 자료 화면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대담할 때도 이제 배경으로 깔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대담이라는 게 주제가 또 계속 바뀌기도 하니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마 또 그 해당 부서에서 편집부에서 좀 노력을 더 하면 조금 일치되는 부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서 좀 눈여겨봤는데 YTN이 채널 분리 운영하고 계십니다. 도라쩌와 와이퍼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인데 이제 도라쩌는 뉴이쩌랑 알고리즘이랑 돌발 영상 그래서 이제 저널리즘 콘텐츠 중심으로 편성이 돼 있고
와이퍼는 조금 이제 재미있는 콘텐츠들, 뭐 연예인 반말 인터뷰라든가 와이즈맨, 그 다니엘 씨가 하는 와이즈맨,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개미들을 위한 콘텐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약간은 연성 뉴스나 흥미주 콘텐츠가 이 와이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YTN이 가야 할 길이고 아마 많은 매체들이 이런 방식의 뉴스 콘텐츠 공급을 앞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종의 대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YTN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콘텐츠도 진짜 과거에 비하면 정말 조금 더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시청자로 하여금 가독성과 접근성, 뉴스에 대한 어떤 친밀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시청자위원이니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과거에 비하면 정말 다양한 콘텐츠로 YTN이 소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저희 시청자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소수자 문제라든가 인권 이슈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들은 사실 좀 어렵더라도 주기적으로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고정적으로 이런 콘텐츠로 그러니까 뉴스 보도가 아니라 이런 도라저나 와이퍼에서 소화하고 있는 콘텐츠에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소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전통적인 뉴스는 안 보는 상황에서 이런 도라저나 와이퍼에 있는 콘텐츠로 많이 소비를 한다면 그런 콘텐츠 안에서도 그런 흥미로운 방식으로 조금 더 가독성 높은 방식으로 인권 문제, 소수자 문제, 또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좀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탐사보고서 기록을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유익하게 아마 보고 계실 텐데 탐사보고서 기록은 제작 주기가 워낙 길고 콘텐츠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YTN 뉴스 채널 안에서만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는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사보고서 기록도 추후에 조금 더 주기가 짧아지고 콘텐츠가 많아지고 한다면 탐사보고서 기록도 반드시 저는 이런 YTN이 특별하게 편성하고 있는 별도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의 탐사보고서 기록은 그 별도의 콘텐츠, 별도의 브랜드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브랜드를 YTN이 의도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튜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의 영상을 쪼개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탐사보고서 기록은 아마 그 제작 방식상 탐사보도보다 보니까 잘라서 올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아마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트렌드가 그러니까 탐사보고서 기록도 좀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 잘라서 올리면서 이렇게 별도의 채널을 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이퍼 콘텐츠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채널 독립하기 전에 좀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제보 이거 실화냐나 와이즈맨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꽤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이제 조회수가 낮은 콘텐츠들 이제 좀 노출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사실은 드랍 더 이슈나 포스트잇 같은 콘텐츠는 사실 그 기획 의도나 발제가 전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봉 의원님이 한 달에 한 건 정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역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발행할 예정입니다. 탐사 보고서 기록은 기존에 있는 거를 그게 이제 보통 30-40분물이거든요, 한 편이.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요새 트렌드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YTN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월 2일 그 YTN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 YTN 자막 뉴스 BTS 빌보드 핫 100 1위 방탄 부심이 차오른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링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에 YTN 페이스북 관리자가 제가 뮤비를 5조 5억 번 돌려봤는데 말입니다. 점점점이라는 문구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5조 5억이라는 말이 약간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특정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라고 하고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뭐 남성 혐오 표현이다라고 뭐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5조억이라는 표현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재 그 젠더 갈등의 중심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게시물이 게시된 이후에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 게시물을 캡처해서 비난하는 취지의 다수의 글이 게시된 것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 남성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뭐 왜 남성 혐오 표현인지에 대해서 묻는 의견들도 많은데 페이스북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그 느낌으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현재 논쟁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그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은 조금 삼가는 것이 어떨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 표현 관련 이것은 이제 뭐 저희 이제 에디터들이 보통 그 표현을 다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숙제죠. 이제 YTN이 아무래도 젊은층을 타겟화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강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표현의 가벼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뭐 강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5조 5억 뭐 이런 표현은 그냥 단순히 많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서 사용했지 그것이 아주 그 자극적이고 남용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이런 신중한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더 신뢰도를 높이고 채널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뉴스에 관한 건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 시민사회 단체들의 가장 핫 이슈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우리의 미래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그 다음에 더 가열차게 기후 변화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를 다루는 쪽에서는 해난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뒤로 미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는 뉴스 정보원이 전해주지 않으면 이게 어제 설정을 해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게으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본 중에 인내 자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을 길게 새롭게 키우려면 금방 이익을 보지 않고 인내를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그 인내 자본처럼 뉴스 분야도 인내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래 견디서 들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당장 현안이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뉴스로 만드는 일, 뭐 그런 부분들로서의 미래 뉴스를 좀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고령화라든지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뉴스의 어젠다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뉴스 스스로가 자기 의제로 만들어 보는 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저출산 이런 거는 저도 제가 이제 보도국장 되면서부터 이거는 한 뭐 1년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의제로 설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고 있었는데 뭐 이건 다 변명이고 그렇습니다만 그 이제 그날 생기는 발생 또 이런 이슈들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걸 끌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그 역량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살려갈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좀 부끄러운 부분들 고치도록 하고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건 조금 더 일찍 알려주셨더라면 저희 보도는 한번 그 잘못 나간 것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한 퀄리티 컨트롤을 위한다면 빨리 전달을 해주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사장님이나 임원들 오셔서 또 들어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오늘 좋은 질의 토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21년 제 6월달 YTN 시청자위원회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시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환영했죠.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각국이 다시 방역에 고삐를 쬐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댓글 대부분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말라고요. 우리도 방역에 더 신경 쓰고 해외여행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철회도 요구합니다. 이런 와중에 7월부터 실외 마스크 벗기라니 왜 우리나라는 전면 등교한다고 하나 딴 세상 살고 있나. 중국에서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항공기 700편의 운항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통제를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700편 취소할 수 있었을까? 중국처럼 완전 봉쇄해야 하는데 우리는 완화. 새로운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방역입니다. 정부는 기본 방역 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변이 바이러스나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 복귀와 철저한 방역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19일 뉴스 모니터 보고서 보겠습니다. 정치 패널의 발언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설을 이야기하면서 앵커가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한다는 조국 전 장관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답변입니다. 제발 조 전 장관 입 다물고 국민들한테 좀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인 재판이나 좀 신경 써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종도 아니고 오지랖 넓게 뭐 하는 일입니까? 본인이 국민들에게 많은 분노와 실망을 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을 출판하면서 본인 변명을 했죠.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질문에 조금 더 좀 집중을 좀 해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모니터 의견입니다. 평론가로서 감정적 비난을 앞세웠는데 어휘 선택 등에 있어 적절하지 않았다. 정치 평론가가 정치 해설을 하면서 자신의 판단과 입장에 따라 해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종합적 시야에 기반한 합리적 해설을 들려줘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장성철 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서 다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이날 YTN 뉴스에 나와서 그 파일 의혹에 대한 질문과 설명이 없었던 것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재훈 보도국장은 패널들에게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 있는 분석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장성철 소장의 감정적 발언에 대한 시청자들의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앵커가 간접적으로 질문했고 장 소장은 엑스파일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총장이 검증 문제로 대선 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평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해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대담이 될 수 있도록 패널 섭외와 소통에 더 힘쓰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K-방역과 원활한 단계적 백신 접종,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이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은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19를 겪으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방송이었습니다.
특집 K제약 바이오 도약대회서단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백신의 중요성과 백신 주권, 제약 주권을 다뤘습니다. 방송 초반에는 백신이 곧 권력이라는 의미의 백신 주권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백신 개발과 접종에 대해 설명했고 백신 주권의 영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방송 시간 중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분량이 너무 많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 백신 주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요 개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의 전달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이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상황을 생각하면 다소 지루한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성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방송 초반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백신 주권에 대해 다뤘다면 후반부에는 특정 상황에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제약 주권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만큼 방송 초반 관련 개념이 간결하게 텍스트로 제시되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약 주권이 얼마나 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종의 장치로 시청자들을 배려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집은 이러한 특징을 잘 파악하여 시청자들이 제약 주권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달성하려는 훌륭한 전략을 구성했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특히 원료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전문가 집단의 입을 빌어 우리나라 의약품 산업의 현 주소와 상황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문제를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청자들은 코로나19에 관한 보도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또 설득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본래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YTN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남편이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 나오자마자 밑에서는요 우즈베키스탄 들어오는 남편이 코로나 걸렸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오는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는지 좀 정확히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뉴스 중에 이준석 특례 시절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름의 언론으로서 역할을 잘 하셨다고 맞아서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YTN 당연한 거지만 언론의 역할로는 여야 가리지 마시고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기 방송을 계속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평가한 언론의 신뢰도가 YTN이 56%이고 국내 언론 중에서는 1위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을 국민은 절반 정도 믿고 있다는 거고
절반 정도밖에 믿을 수 없는 보도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같이 언론의 힘이 막강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국민의 신뢰도나 언론의 신뢰도가 80% 이상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